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적 화자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누가 말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가인데요. 이를 이해하면 시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소설의 서술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 화자는 시 속에서 화자가 직접 등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화자가 직접 등장한 거죠. 반면 이면적 화자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 속에 암시적으로 존재하는 화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바람을 따라 걸었다. 여기서 그가 나오지만 실제로 말하는 사람, 즉 화자는 드러나지 않죠. 이처럼 이면적 화자는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서술이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시적 화자만큼이나 시적 대상도 중요한데요. 화자가 바라보거나 말하는 존재가 바로 시적 대상입니다. 대개 시의 제목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시적 대상은 화자의 반응을 드러내고 감정을 반영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접동새는 누나를 의미하며 화자의 슬픔과 정서를 담아내는 중요한 시적 대상이죠.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가까운 관계와 먼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친밀한 관계, 즉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보면 눈 속에 매화가 피었구나. 처럼 화자가 대상을 예찬하기도 하고 대상에 대한 애정이나 동질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원한 관계인 대상에게 화자는 주로 비관, 거리감, 소외감 등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청자는 시 속에서 화자의 말을 듣는 존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시는 특정한 청자가 없지만 만약 있다면 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경우 대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여기서는 님이 바로 청자겠죠. 반면 눈이 내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청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적 상황이란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외적 상황은 작품이 쓰인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뜻하고 내적 상황은 화자와 대상이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시를 읽으면 이해가 보다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에서 화자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아닙니다. 화자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아성찰적 시에서는 화자가 자신에게 질문하거나 반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시에는 청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에는 특정한 청자가 없어요. 하지만 혹격조사, 대화체 등과 같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오면 청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시의 핵심 소재이며 제목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는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며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가까운 관계와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먼 관계로 나뉩니다. 청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작품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기에 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를 해석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시를 읽을 때 화자와 대상, 청자의 존재, 그리고 시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